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일괄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중철입니다. 평소에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경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정책과 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기반조성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비 25억 중에 상반기에 27개 사업에 9억 3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10억 700만 원의 사업도 하반기에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은 8개 과정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농업 전문지 구독에 2종을 하였고 농업인대학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5개 단체의 대상으로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과 중앙 및 도 자체 행사 참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대리 레스토랑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5억인데 이 중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협의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5가구의 영세 다문화 가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업자 대상자 선정 및 농기계 영농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 320명을 확정하였고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잠깐 보고를 지어주시고, 김철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1시간이 넘어도 보고가 안 되고 저희한테 한 열흘 전에 이게 접수된 서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을 모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떤지 동료 의원들한테 의견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장님 제안이 있으신데 의원님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오늘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마지막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직을 떠나시게 되면서 짧게나마 소회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원래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매진말은 다 끝나고선 말씀 올리는 게 아닌가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률 의원입니다. 이게 또 두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계획감사실에 질의했던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같은 정책과에서
근로자 일 하신 거기 때문에 같은 질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센터 농업기술센터 필리핀 딸락시의 계절 근로자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리핀 딸락시나 폴락시에서 계절 근로자 파견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추진 실력과 효과 안 보였어. 아무도 안 보여. 안 보여? 죄송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김동영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총 배정 인원이 162명인데 지금 이제 들어온 게 1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명이 더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30명은 이제 6월 말경에 이제 6월 28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하고도 이제 교류하려고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농가에서 수요하는 양만큼은 저희가 지금 일손을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장기 6개월 정도를 늘려서라도 피처리 기간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필리핀 근로자 외 여러 데서도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도 농촌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농촌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소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제 엄청 이제 좋아하시죠. 호응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인력을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고 계절 근로자의 3개월의 파견 기간이 바쁜 농분기에 일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파견 인력을 바꾼다면 지원 인력의 연속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3개월 아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의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절 근로자 파견 시책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또 발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또 7월 말에 배꼽 축제 때 제가 먼저 필리핀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장님께서 이 근로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며 어떤 데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이제 숙소나 요것 좀 관리하셔서 시장님이 오셔 보셔서 그래도 이게 일을 와서 하면서 좀 풍분하진 않지만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본격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야심차게 육성하시고 하신다고 선포하시고 또 지난 2월에 양국은 청년 농업인 및 한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업무 보호에는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한농업 육성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의 추진은 어땠었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환농업인과 농업인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주거섭외라는 농업 지원 대상을 갖다가 2년 이내로 해서 왜냐면 농업에 종사하실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융자가 아닌 보조까지도 그 소정액수에 그 3천만 원까지 한도를 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이 창업이나 환농 비농업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신청 들어온 거 신청 다 해서 신청 들어온 게 있는 거 아직 안 들어왔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질의드린 것은 2월부터 이제 조례를 제정하셔서 업무를 그걸 하셨는데 아직도 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 농업과 환농업이 현실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동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어제도 그 계절 근로자가 다 어제 모여서 이렇게 뭐 간담회도 갖고 뭐 이렇게 다과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공직자들이 야간 늦게까지 거의 뭐 22시 이후까지 거기 모여서 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걸 봤는데 이게 앞으로 그 뭐 베트남하고도 이제 자매결연 맺어서 오게 되고 또 뭐 도시도 여러 뭐 딸락시, 포락시 뭐 여러 도시들하고 이렇게 계속 그 활성화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도 지금 엄청 바쁜데 또 이런 새로운 이제 뭐 농업 현실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올해는 164명이지만 내년에 뭐 200명, 300명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뭐 계약직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 아니면 뭐 그런 인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1명 정도는 좀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담당해서 좀 소원해지지 않도록 이게 그 많은 인원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 명이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한 개 팀 정도가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이 과에서 한 개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업무에다가 지금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정도가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뭐 한 200명 이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164명도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농가 방문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동향도 파여야 되고 또 애로사항고해서 이제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좀 부드럽게 좀 많이 들어오려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제 자꾸 그 사람들은 자꾸 쿼터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도 잘 만들면 좋은데 컨테이너 박스는 또 제한 조건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을 또 많이 받고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만 질 수 있다 그러면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외국인들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인원은 한 명이 아니라 1개 팀 정도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뭐 딸락시도 가보고 또 여기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 간담회 하는 자리도 가봤지만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통상 필리핀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서 또 우리 국내 뭐 한국 사람으로 또 우리 모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면서 영어도 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 필리핀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저희 양구군이 제가 봤을 때 양구군이 앞으로 존속되는 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활성화되면 됐지
이게 축소되거나 없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도 뭐 차후에 이제 감사도 있고 뭐 예산안 심의, 내년 당초 예산 심의 이런 데도 이제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뭐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야지 이게 뭐 담당 계장 또 실무자가 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업무를 지금 너무 이쪽에 많이 치우쳐서 예, 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고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숙소가 좀 제한되는 그 농가들은 지금 이 계절 근로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안에 그 힐링하우스라고 했지만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로 국비를 따다가 진 만큼 거기가 지금 방 하나에 외국인 근로자가 뭐 한 10,000원 정도 내고 4명 들어가면 그게 40,000원이거든요. 40,000원인데 30일 치면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방 작은 거 하나에서.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매일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청소해 주는 것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농가에서 숙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저기 그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2층에 있는 숙소가 4인실이 8개인가 있고 뭐 8인실이 2개인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확인했는데 이거 활용하면 거기에 수십 명 최소한 뭐 5, 60명은 최소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비용도 이게 인건비 식대를 기준으로 한 달에 월 2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되어 있지 숙소는 무료로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숙소에 1인 10,000원을 5,000원으로 감해주는 방안으로 해도 한 사람이 15만 원 내는 거거든요. 필리핀 사람한테 15만 원은 월급의 절반, 필리핀 기준으로 치면 거의 월급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좀 낮춰야 되는 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차후에 뭐 후반기에 추진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또 농토는 많은데 집이 뭐 그런 숙소 제공할 방법이 없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 1인은 10,000원, 그다음에 이제 방 하나에는 4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이거를 그때 작년에 그 조례 통과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서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이거를 수정을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뭐 5,000원으로도 내릴 수도 있고, 뭐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는데, 요번에도 164명이 필리핀에서 왔는데, 필리핀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 한 군데의 집단으로, 집단 생활을 갖다가 이제 그걸 제한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혹시나 그 사고 날까봐. 그것도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은 5,000원 해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숙소를 그냥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안에서도 그렇고 다.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조례를 개정해서 뭐 외국인한테만 5,000원으로도 이걸 사용료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000원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건데, 다만 저희는 그 해당 농가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컨테이너 박스로도 이게 잘 갖고 놓으면 좋거든요. 좋은데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인원수 제한하려고 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 설득해서 지금도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도 왔다 간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를 더 원합니다. 지금 뭐 가정집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거의 그 무료로 거기서 잘 수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힐링센터는 우리 선수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이 전직 훈련하는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164명이 할당되었는데 지금 뭐 한 10여 명 정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숙소가 없어서 최초에 신청했다가 뭐 컨테이너나 어디에 재우려다가 화재나 이런 걸로 이제 뭐 그 사람의 최소한의 뭐 이런 거주 그런 뭐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한을 두다 보니까 농토가 많아도 집에 재울 수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해요. 이게 그리고 우린 법적으로 그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인 사람들을 재우기 위해서 국비를 따서 줘놨는데 지금 작년인가 완공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문이 걸려 있고 아무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본 의원이 수시로 가서 확인해 봐도 단 한 명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뭐 무기계약직이든 어떤 사람을 아까 뭐 일개팀 얘기하셨는데 단 두세 명이라도 이런 사람을 둔다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소에서 그 뭐 당직도 쓰고 또 확인 그 사람들 그 뭐 언어로도 통제가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데 그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마무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5개 티인데 정말 이 사업은 주민도 어제 가서 이제 농가들한테도 들어봤습니다. 아주 호응이 너무 좋고 또 농가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양구군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이런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군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농가들의 입장은 그렇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인수로에 오는 분들도 그 신청했다 취소되는 인원 또 그리고 이 농가들이 자기가 재울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없는 사람은 데려다 그걸 그런 숙소에다 재워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5,000원씩만 해도 4명이 2만원씩 30일에 60만원이 방 하나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국비 사다가 방 8개면 60만원씩 68, 48에 그 또 저 8인실 이런 거 하면 700만원이 넘는 돈이 매달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건물 잘 져놓고 이 조건 잘 갖춰놓고 이런 못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하여튼 후임자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좀 잘 그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일단 질의드리고 하여튼 그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따 뭐 발언으로 듣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수도권 물류센터가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7, 8년 돼가나요? 그 정도 되죠. 예, 지금은 그 뭐 소득세나 매각했을 때 소득세나 그런 거의 부담은 이제 벗어났죠. 우리 그 세법에 따른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물류센터를 팔을 때 매각을 했을 때의 그 세법이 아마 5년인가의 그 법이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벗어났어요. 예, 벗어났죠. 지금 이거 혹시 우리 구입가 대비 지금 현재 어떤 감정가 같은 거 뭐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그 대략 전번에 감정평가했는데 시장 조사했는데 30이 여기잖아요. 32 내지 3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매입가 그때 그 정도 주지 않았나? 30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8억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또 거기에 이 시설비 이 수리하고 한 게 해서 한 2억 정도 총.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밖에 안 되나? 지금 이걸 좀 매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지금 그 위탁을 줘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남한테. 예. 뭐 한 1억 3천만 원 정도에. 예. 그리고 좀 우리 저 양국은 농산물을 뭐 어느 정도 쿼터제로 해서 그만큼 또 처리해주는 조건이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본연 생각으로는 이게 좀 이 설악 정도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지 않냐. 너무 번잡하고 그 안에가. 저희가 또 이 건물을 저희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기성품을 샀단 말이죠. 나만 건물 다 있는 걸 샀어요. 처음에 저희가 뭐 땅 매입하고 건물도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서 좀 설악 쪽으로 좀 나오면 좀 뭐 주차 공간이나 좀 야도 좀 넓게 되고 또 시설도 새로 좀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시기적으로 집급이 적당치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저 본연이 듣기로 이거 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래요 이 건물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예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나름대로 지금 거기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그 진입로 문제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큰 대형차들 농산물 시장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거나 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김실현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각 그 계획도 저희가 세워보고 또 그래서 또 뭐냐면 그 감정 평가액도 이제 받아봤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매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금방 그 말씀하신 그 대체 부지라든가 대체 그렇죠. 건물을 선정해서 어차피 이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는 그 지금 현 건물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이제 도시에 이게 나 있기로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4차선이 나면서 올라가는 집가라든가 그 가격 상승 요인이 기대했지만 그거는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자세한 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올해나 내년에 이걸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이거 갖다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거 갖다가 매각이라든가 새로 그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좁습니다. 거기가 네. 예, 주차 공간도 좁고 또 뭐 주위가 맨 철공소만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농산물 판매하는 분위기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그거를 한번 다른 데다 대체 부지. 예, 이게 제가 본연 생각에는 4, 5년 전에 아마 매각을 했으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 올라갈 때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 현장 가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공소, 순 그런 뭐 이상한 것만 있어서 이제 부동산으로 지가가 상승돼갖고 군에서 득볼 때는 내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 한 4년 전 그때가 피크였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예산은 뭐 어떤 기체라도 얻어다 만들고 매각 후에 그 변제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뭐 소장님께서 내년도라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좀 이렇게 질의를 들어주시고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그 농업 이 농촌이 보면은 뭐 우리가 고품질 농업을 한다. 또 뭐 그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한 3%가 되고 그다음에 뭐 5천만 원에서 1억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6%입니다. 그리고 거의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9%인 거죠. 그리고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소득이 약 10%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81%가 3천만 원 이하의 그 소득을 올리는 영시한 농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뭐 1억 원을 농가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사실 그 영시한 농촌에 대한 어떤 대책이 너무 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의 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은 양록 장학금은 98억 4천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98억이고 33억,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33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그 밖에 3개 기금에 대해서 증액 추진을 했는데, 농업안정 경영기금은 17억 8,300만 원으로 거의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출연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보면은 해안면 전 지역에 그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굴량리 지역에 또 우박 피해를 입고, 요즘에 또 특히 이제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것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의 가격도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는 고소득 가격, 고가의 농산물 판매가 된 것은 많이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이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농업이 80%의 그 영세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농업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 하물며 이런 기금 확보에 대해서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타 시군에 보면은 이 뭐 농업 안정 경영기금 100억을 조성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좀 전문가라든가 또는 뭐 자체적으로라도 실태를 좀 파악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그 지휘부에다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의 어떤 그 근속 기간을 보면은 상당히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근무 연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면은 부서의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연속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사실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 보직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대농민의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뭐 외국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현장 유학이라든가 뭐 이런 또 현장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양구군의 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 농업 분야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어떤 복지 문제, 또 이런 어떤 자질 향상 문제라든가, 또 이 농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좀 문제점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정말 농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이라든가 어떤 양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진 과장님은 또 나가는 입장에서 사실 준비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차제의 어떤 우리 양구 농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팀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아마 그 도지사님하고 아마 일부 그 음식업 하는 분들이 워낙 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음식업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제 추진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저희 필리핀 근로자들 중에는 여자분들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자분들은 안 들어오고 여자 근로자는 안 들어오고 남자분들만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는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그 경제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이제 공식적인 그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더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성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필리핀어를 하게 되면은 전혀 저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영어를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저도 뭐 이태균 의원님하고 가봤지만은 필리핀어로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만 제가 또 가서 얘기할 때는 영어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쪽에서도 전문적으로 필리핀어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지만 어떤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쪽에 있는 우리 여자분 김비서가 그냥 다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100명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통하기에는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또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문제, 이제 어제도 뭐 지사님이 이제 음식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들어오는 그 베트남에서 들어오든지 어디서 들어오든지라도 이게 전문 팀들이 이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대안 준비를 이제는 기존 있는 멤버 가지고는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내년부터라도 기본 팀을 구성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근로자들 하는 거를 보고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좀 해서 지금 명단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서 이제 일부 농가들한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분들이 그 건강 상태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오셨을 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 팀들이 그 근로자들이 왔을 때는 각 보건지소에 있는 그 팀들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나 혈압이나 기본적인 거라도 그분들한테 가서 좀 해준다 하면은 그 외롭게 지금 생활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족들이 우리 있는 그 보건소 팀들이라도 각 면 단위에 있는 그런 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서 좀 이렇게 좀 격려 겸 손이도 잡아주면서 맥박에도 집어주고 또 아픈데 없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이게 영어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이제 퇴임하시지만은 우리 훌륭하신 계장님들 계시니까 어느 분이 또 과장님이 되시더라도 또 계장님이 되시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준비는 좀 저희가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발언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발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정책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요? 도민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양국은 7월 1일
뭐 공직자 정기 인사 관련해서 났는데 뭐 이제 그 진급이 뭐 우선되는 사람들의 직책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세 분이 기획실장이나 농업정책과장, 해안면장이 이제 퇴직을 하는데 이분들 중에 농업정책과장이라든가 해안면장은 농업직 공직자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업직이나 뭐 지도직이나 지도관 이런 분들이 이제 진급을 해서 지도관 돼서 이제 이런 사무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행정직 공직자도 이제 배치는 하겠죠. 인사상으로 이제 배치는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업무라든가 업무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농업직이나 지도직 이런 공직자들이 진급을 해서 사무관 그 보직을 이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순문 계장님이나 양성규 계장 이런 농업직 공직자들 30여 년 동안 진짜 그 직책에서 제가 2014년부터 봐왔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배들이 지금 다 사무관 진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명단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그분들의 평생 계장급 공직자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사무관 다는 거거든요. 군대도 대위 15년, 16년 해서 그분의 소원은 소령 다는 거고 또 대령들 영관급 장교들 평생 소원이 또 장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30여 년씩 이렇게 그 주어진 보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의 보직에도 행정직이 가 있고 또 농업직이 2명이나 퇴직하는데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제대로 이름도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군수님, 정무직 공무원인 군수님의 그런 권한이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 우리 과거에 여성 그 계장님들 진급 여기 의장님이나 김동영 의원께서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좀 건의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전문성을 가진 이런 공직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사무관 진급해서 그 과장 아직 몇 년씩 다 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탄 1년, 2년이라도 하면서 우리 양구군이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군수님이 정말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제가 봐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뭐 이렇게 부탁할 날에도 FM대로 하는 것 같아서 예, 얘기도 잘 어렵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몇 년은 남은 뭐 2, 3년이라도 과장급 이상 보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아닌가. 우리 여성 공직자들 사무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30여 년 동안 진짜 끝까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진급도 되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건의 드리고요. 군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뭐 1, 2, 3차, 뭐 4차까지, 최대 4차까지 진급이 안 되면 전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끝까지 전역하는 전날까지 열심히 하면 그 영관급 장교 진급시켜주고 또 장군들도 대령 영관급 장교에서 장군 다는 것도 끝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 또 발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기제로 진급하신 분이 또 그 상위 직책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뭐 7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인사에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게 좀 그 뭐 예의가 아닐지 모르지만 잘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사무관으로 그리고 평생의 한인 그분 30여 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면서 그 평생의 한이 그런 보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뭐 정책과장님도 건의하시고 또 기술센터 소장님도 건의하시고 또 부군수님은 이런 내용들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기 임대 사업소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기의 그 농기 임대 은행이 우리 농업 특히 이제 농촌의 그 농업 기계화를 이제 촉진하고 또 농민들의 그 농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그 시책이고 또 많은 또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태를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우리 사과 농가에 이제 뭐 일부 지역을 하겠습니다.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0,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20억 농가가 되고 120헥타 정도 되고 이러는데 해안면 지역에 보면은 지금 SS기 그 농약 살포기가 한 대인가요? 뭐 한 대는 고장이 나서 갔는지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과수의 어떤 농약 살포는 그 거의 그 병충해 방제의 시기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또 그 방제를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바람이 없는 오전에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농가의 어떤 그 임대의 어려움을 농기 임대은행에서 겪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밖에도 그 해안 지역의 어떤 장목 체계를 보면은 감자 재배한 후에 뭐 그 시래기를 이제 파종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부분 뭐 시래기 감자 파종 같은 경우에나 요즘에 뭐 무 파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비닐 피복한 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동력 비닐 피복기가 아마 그 세대인가 몇 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십만 평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임대은행의 그 농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그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반면에 우리 임대은행에 보면은 고가 아마 사다리 차인가요? 뭐 그런 그 과수에 사용되는 농기의 경우 보면은 사실 이것은 과수 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은행에서 이 대여를 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대여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임대은행에 또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기 임대은행에 좀 수요를 좀 판단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좀 농기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알고 계시면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초로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쓰기 농약 살포기하고 고소 사다리차죠? 네. 이게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하향되는 데 비해서 좀 보유 건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당장 하긴 그렇고 어떤 뭐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그 사업이 있으면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비닐 피복하는 거 피복기 요거는 저희가 좀 민원이 있어갖고 좀 알아봤는데 실제 사용 농가에서는 인력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어떤 부정적인 농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비닐 피복기도 동력이 있고 무동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대로 뭐 무동력이 필요하다면 무동력을 좀 확충해 주시고
뭐 동력이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거기에 좀 수요를 좀 파가셔가지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 피복기 같은 경우에는 동력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밖에 안 되고, 무동력은 몇십만 원 안 돼요. 또 SS기 관계도 그렇게 오늘 산 거야?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 예, 말씀하시죠. 농가에서는 절실한데 이것을 또 뭐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확충한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의 어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세한 농가의 어떤 적절한 답변은 안 되고, 그 담당 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실태를 좀 보고하고 좀 농가 수요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9일 날 우박 피해가 이제 발생했는데, 피해 즉시 전 직원들이 피해 조사를 또 임했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농가의 병충해 방제 지도 중 아주 능동적인 대처에 피해를 입었지만 그 관련 그 피해 농가에서 상당히 그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지금 이 피해 현황이라든가 특히 이제 농업보험을 이제 가입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날 그 8시 20분, 8시 40분까지 해안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박이 내려갔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 직원들을, 해안면 전 직원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조사 임해서 지금 조사 신청된 게 그 153농가에 237헥타가 신청이 되고, 조사가 214농가에 214헥타 해갖고 조사가 한 95%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기 때문에 6월 19일까지 농가에서 신청이 접수가 완료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6월 20일까지 해서 아가릭스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게 보고가 되는 체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은 재난지원금 해갖고 중앙에서 이제 그 지원 피해율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도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예, 말씀을 얘기 드리면은 장목별 피해율의 정도에 따라 해서 차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A등급하고 B등급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그 품목별로 피해율이 81에서 100%는 건 A등급으로 뒀고, 51%에서 79%까지 B등급을 해서 이제 지원을 계획을 세워갖고, 농촌진흥청 농작물 소득 자력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아르당 조소득이 얼마, 소득이 나오는데, 거기에 A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6%, 그리고 B등급일 때는 3%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확정이 돼서, 다 해서 한 3억 2,8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농약이라든가 자재, 그 다음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제가 다 났고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농가에 작지만은 이런 또 지원을 또 해 주신 데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 피해 사과가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이제 생과로 판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생과로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사과즙이라든가 사과 말랭이라든가 사과 칩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공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구군에서는
이 사과 저장고라든가 이런 어떤 가공시설을 지금 아마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가공시설을 이 사과 수확기 이전에 좀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이런 피해 농산물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영농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이번 피해에서 총 저희가 접수된 게 피해가 111.3헥타인데 거기 사과 14.7헥타입니다. 그래서 한 67% 가장 많은데 전조장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배평 규모는 6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고 186평은 저희가 수확기 이전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186%또 추가로 또 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공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가공을 하려면 지금 양배는 없습니다. 지급을 내는 건데, 그래서 이번 대책에 가공비까지 지원하는 걸 했습니다. 예.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이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사과 말랭이라든가 뭐 이런 가공시설도 사실 사업 계획에는 있죠, 지금. 금년도엔 예, 아직 금년도에 이제 착공이 되는데, 그거 시설은 저희가 센터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곰치하고 해서 연합을 해서 같이 짓는 걸 했고, 금년 발생한 낙과 상품이 만드는 과일에 대해서는 즙 내는 걸 해갖고 가공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게 이번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사과즙 생산 시설뿐만이 아니라 말랭이라든가 또는 사과칩이라든가 뭐 이런 또 가공 시설도 지금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에 좀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시설을 좀 아마 수확기 이전까지 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확충은 좀 수확기 전까지 힘들고요. 가공비 지원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뒤에는 지금 구상이 들어가 있어 금방 될 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타 지역에 했을 때 예, 타 지역에 이제 즙을 짜러 가게 되면은 즙에 하는 거 소요량이 있는데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즙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타 가공을 할 때에 좀 폭넓게 가공비라든가 어떤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군수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정책과장, 지원과장이 다 계시는데, 우리 농업 관련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임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이렇게 질의하면 예산이 없다, 국비로 확보하겠다, 이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당초 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해 전년도 142억에서 올해 207억으로 65억이 증액되면서 한 30% 이상 31.4% 증액됐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센터 예산은 240억에서 218억으로 21억이 줄면서 한 10% 이상 주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양구가 농촌 지역의 군입니다. 그래 농사가 농가들이나 양구 국민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생활하는 지역인데, 예산이 문화체육과하고 11억 차이, 11억 많아요. 문화체육과보다 11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저희 경쟁력 제고 사업비 이런 것들도 형편없이 적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의원이
지금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예산이 없다, 뭐 하기가 어렵다, 국비로 확보해 보겠다.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면 이렇게 어려운 답변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은 농업 예산이 우리 군보다 훨씬 많고 또 다른 군에서는 고소작업차라든가 SS 분무기 뭐 감자수확기 관리기 뭐 이런 거 다 보조 사업 해주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거를 예산이 없어서 국비로 확보해 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양구 장목들은 막 전국에서 최고의 품평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장목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비해서 예산 지원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추경 예산이 있을 때 반영을 하든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국비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 농업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11억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농촌 지역인 화천군이나 인제군 전국의 농촌 지역인 군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과 예산의 한 2배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8억이 아니고요. 한 400~500억 돼도 될까 말까 할걸요? 그러니 농가에서 뭘 얘기를 하면 조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붙잡고 계속 하소연하고 저희는 이번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또 우박 피해 지금 조치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는데 가공비 지원 정도나 하고 없어요. 가공시설 지원이나 어떤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 예산이든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저번에 7분 자유발언 때 10가지 양구 농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때 여기 농촌 지역에 농민 5,358명 4,702헥타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면 농가가 5,358명의 농민이 일할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지금 하나도 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박 피해 관련해서 아까 임철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재보험 같은 거 우리가 가입하는 대상 장목이라든가 가입률 또 보조율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예, 재보험 농업재해는 거의 농작물 거의 전 농작물에 적용이 된다면 맞고요. 근본에 사과를 봤을 때는 저희가 35농가가 지금 농가 재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몇 농가가 지금 과수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요? 가수농가 전체적으로 봐서 양구군은 한 100여 농가가 되고 그러니까 해안에 한 75농가. 네, 그러니까 지금 100여 농가 중에 35농가면 30%도 지금 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혹시 이런 재보험 가입하는 홍보라든가 독려 이런 것들은 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도 반상회도 수시로 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목반이나 이런 데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재보험료가 비싸니까 좀 안 가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재보험 가입 대상 장목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전 장목이 아니고 과수 일부, 과수 그리고 몇 개 장목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아니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전 장목이 다 된다고요? 그 전 장목까지는 해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24개 정도 품목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재보험 가입 대상 장목이 극소수인데 거기에 우리의 전략 장목이 사과라든가 과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현황 아까 답변을 했고 이 대책 관련해서도 진짜 지금 그분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가공비 지원 말고는 없는 겁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자재 이런 거 농기보라는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예. 이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고려한다면 진짜 예산을 별도로 진짜
보유하면서도 딱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경쟁력 제고 사업비도 넉넉하게 있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경쟁력 제고 사업비도 거의 다 소진됐죠. 그렇진 않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예. 대략 얼마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20억이 계산이 됐는데 한 50%는 9억 7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억 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 제가 봤을 땐 한 50억은 돼도 지금 될까 말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뭐 관리기, SS 분무기, 고소작업차 이런 거 사업해주고 또 다른 우리 전략 작목인데 전국에서 사과맛 제일 좋고 앞으로 이제 사과 축제도 곧 몇 년 안에 시행될 텐데 고소작업차도 하나 보조 사업이 안 되고 SS 분무기도 하나 보조 안 되는 지자체는 전국에 아마 양구군 정도밖에 없을걸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걸요. 아마 사과 생산되는 농가 중, 군 중에. 다 된대요, 웬만한데. 인접시군도 웬만한데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는지. 제가 좀 이 중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보다 농업 예산이 적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적은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타시움보다는 보조사업 이런 거를 비닐하우스라든 거를 빨리 했기 때문에, 어떤 보조 비율에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적지는 않습니다. 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보험 요구 가입고고 그거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35농가에서 보험료 내는 게 전체 보험료의 20%를 내거든요. 네. 예, 자부담이. 근데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2억 좀 넘는데 이번에 산정하니까 한 14억 정도가 저 보험료로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 농가에서 이런 거를 꼭 들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농가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아직 계속 반상회본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요.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죠. 우리 자동차 보험 들듯이 농업 재해보험 이번에 이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농가들에서 많이 내년엔 드시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재해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또 농업 분야 다 심의위원으로서 정말 그런 홍보라든가 제가 못한 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관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관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해 대책 이런 쪽의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혹시 국도비 확보 현황 안전건설거나 이런 데하고 확인한 게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 예산을 반영해 줘 갖고 저희가 어떤 가운 대책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더욱을 해갖고 요번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5번째로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주가 2억, 춘천이 1억 6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억 3천을 받았는데 영월하고 인제가 좀 더 받고. 하여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그런 노력도 했다는 그런 거를 봐서 반영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관정 사업들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과거에 수년 전에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또 옆에 관정 지금 시공하려는 옆에 다른 사람의 관정이 있으면 그 관정을 빌려 써라. 이런 사안으로 좀 관정 사업에 약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년 전에 만약에 소형 관정을 받았어요. 근데 물이 잘 안 나와서 이번에 중형 관정을 꼭 파야 된다. 그러면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 수년 전에 받았어도 그분이 경작 면적이 많고 또 A 지역에 했는데 이번엔 B 지역에 필요하다. 그럼 B 지역에 그걸 관정 사업으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도비가 좀 많이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또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사업 그런 결산이나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사업에 그쪽 많은 5,000평, 10,000평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지역에 작은 관정을 받았던가 수년 전에 어떤 게 있다고 이렇게 안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길.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그 감정 지원 대상자는 그 수년 전이 아니고 14, 15년, 2년간 그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일단 그 가장 좋은 거는 그 희망하는 농가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죄송합니다. 또 예산 얘기를 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룰을 가지고 계속 가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도비 1억 3천, 그럼 그 1억 3천 매칭이 돼서 사업단까지는 5억 2천 사업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56공을 개발해갖고 3억 9천 9백이 들어가고 추가로 조사가 되는데 거기서 일단 기준에 맞는 거를 다 소화시키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좀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수 관련해서 아까 제가 그 우박 피해 관련해서 우박 방지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내년도에는 이런 우박 방지망 그 우리가 뭐 현장 점검에서도 뭐 필요 없다 갑론을박의 얘기가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또 양구의 과수농가 제가 농업 분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 지주나 이런 시설이 우선 잘 돼 있는 농가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동계에는 거둘 수 있게 다 할 수 있는 시공이 가능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전국에 이제 잘 돼 있는 지자체 그런 것들 확인해서 우리 양구가 이렇게 좋은 재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이제 갑작스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미리 한번 준비해서 내년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요번에 그 조사를 보니까 해안에 한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동면에 그 이창선 농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그 이상기후로 해갖고 재난이 이제 뭐 계속 상존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6월 26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